안녕하세요. 백지영상의 경규승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키워드들을 몇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사는데요. 이제 올해 상반기 동안 어떤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넣고 살았고, 그리고 그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참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죠. 되게 종교적인 색채기도 하고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가장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냐라고 하면 스스로를 구원을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꽤 깨달았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안티프레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을 저 스스로 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고자 이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더 커버리지를 넓히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겠죠. 이제 나 자신, 이제 내 정신과 내가 사는 환경과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형태의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서 목마른 소를 이제 우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서 물을 앞에 둘 수는 있어도 제가 그 물을 억지로 삼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는 물을 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 있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까지는 제가 하려고, 이제 그것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다하는 형태가 헌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의 범위는 되게 넓고 모호하죠. 그리고 상상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온전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의 구원, 책임, 헌신, 이 부분이 하나가 세트가 될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함인데, 첫 번째로는 그 다음은 네 번째 키워드, 이제 솔직함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신에게 솔직하기 위해서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계속 이제 꽤 오랫동안 탐구를 하고 있는데, 이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감정과 제가 현상을 맞닥뜨렸을 때 머릿속으로 프로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내가 솔직하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조금씩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감정을 느끼는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행후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먼저 행동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한 뒤에 사고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꽤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플랜 B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행동을 하는데 현실에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맞닥뜨리고 경험에서 인사이트를 뽑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되게 리스크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곰곰이 따져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특히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먼저 행동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리스크가 큰 경우가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일단 찍고 보자 라고 하는 생각에서 먼저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념 해체입니다. 감정을 느끼다 보면 이제 감정을 느끼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랑 되게 다른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관념이 들어 있었기에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이 차이가 발생을 할까, 이 부분을 곰곰이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 저에게 주입된 관념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생각 없이 주입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관념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도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이 떠오르고 그리고 감정과 내 이성적인 사고가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그 속에서 저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때 그 불편한 감정은 과연 내 어느 관념에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관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과거의 경험도 한 번씩 떠올려 보고 하긴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를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업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티 몽크입니다. 수도사죠, 몽크는. 수도사가 되어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시티 몽크라고 했었는데, 원래 목표는 7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독서를 한 이후에 8시에 이제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가서 일을 평소에는 하고, 그리고 오후 6시에 이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오후 10시가 되면 이제 일기를 쓰고 그 다음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명상을 한 이후에 자는 것을 계획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22년 하반기에도 또 다시 이 키워드는 지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단어는 congruence입니다. 일치성이라는 단어죠. 제가 생각하고 조금 전에 되게 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성적인 저가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현실 그 환경과 소통을 하는 물리적인 제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일치이 되는 형태가 저 자신을 온전한 저 자신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치,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일치를 시키는 것이 온전한 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단어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끔씩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도 이 키워드들은 꽤 자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갑자기 공격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 놨으니까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제 삶을 조금씩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바탕으로 헌신을 하며 자신을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함을 바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해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먼저 행동을 하고 나중에 사고하는 방식으로 하고,
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의 수도승이 되어서 꾸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고 저 자신에 있어서 일치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 키워드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하반기가 되면 키워드가 조금 더 바뀔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제가 이 키워드들을 하반기에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